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첫째 주 오토타임스 하이빔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오토타임스 구기성 기자가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5월이 왔습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좀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활기차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구기성 기자가 준비했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최근 국산 대형 SUV들이 예. 최고급 트림을 이제 추가를 해서 영역을 넓혔습니다. 국산 대형 SUV의 최고급 트림 그러면 이제 국산 대형 SUV가 뭐 제가 알기로는 크게 네. 세 가지밖에 없는데 네. 팰리세이드, 모하비, 네. G4 렉스턴. 또 있죠. 뭐 트래버스나. 트래버스. 네. 미안합니다, 쉐보레. 잠시 존재감을 잊고 있었어요. 트래버스도 있고. 그럼 그 중에서 누가 고급 트림을 내는 겁니까? 네, 현대차 팰리세이드 그리고 기아차 모하비 이렇게 두 차종입니다. 동시에 나왔나요? 거의 동시에요.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네.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먼저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는 이 외관 플라스틱 부품에 이 차체 색깔 동일하게 그러니까 원톤으로 이제 원톤으로. 네, 승용차 같이 이제 디자인을 한 거고요. 네네. 또 실내에는 이 나파 가죽 시트 그리고 도어 트림에 퀼팅 패턴을 적용을 해서 좀 고급스러움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에바퀴 이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뒷좌석 수동식 커튼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해서요. 네, 편의성을 높이는 수동식 커튼을 넣군요. 네. 네모난 컵홀더도 있어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2열에 더한 VIP 패키지까지 마련해서 네. 얼마예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을 하면은 네네. 이제 4,567만 원. 네네. 이고요. VIP 패키지를 더하면 5,137만 원입니다. 깔끔하게 5천 넘기겠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팰리세이드가 재고가 거의 없다시피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개별 소비세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지금 주문해도 네. 나중에 나오니까. 네, 6월 이후에 나. 그럼 뭐 개별 소비세 인하가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라는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저 모하비는 어때요? 네, 모하비는 전용 그릴 그리고 20인치 알로이 휠을 적용을 했고요. 네네. 실내에는 무드 램프를 좀 넓혔습니다. 도어 트림까지. 그리고 알칸타라 소재를 넣어서 이것도 고급스러움을 좀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네, 5,547만 원에서 5,612만 원. 네. 좀 높죠? 펠리보다는 비싸네요. 네, 조금 일단 비싸긴 쿠션 하네.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대형 SUV의 고급화, 네. 고급 트림 왜 할까요?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SUV가 대형화가 되고 있고 또 고급 트림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인데요. 그렇죠.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전에 그 산타페 인스퍼레이션이라는 트림이 나름 재미 봤어요. 산타페 15%가 이 트림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재미를 본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비싸더라도 이 가족 단위 소비자를 위한 품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또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계약과 해약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확실히 이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이제 경제난에 빠진 이 소비자분들이 늘어나면서 계약을 해지를 했던 거고요. 또 반면에 개별 소비세 인하 그리고 밀렸던 수요가 빠지면서 이러면은 팰리세이드를 많이 안 기다리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제 맞붙은 상황이 됐습니다. 고급차를 선호하는 현상, 고급 트림을 선호하는 현상을 자주사가 적절하게 소비 트렌드에 맞췄다라고 얘기는 하고 동시에 이제 마진 확대에 같이 나서는 거죠. 네.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익을 이루겠다는데. 네. 그래서 사냐 안 사냐는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판단이고 선택의 몫이니까 저희 여기까지만 어드바이스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5천만 원 넘는 국산 대형 SUV 고급 트림 구기성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 오토타임스 하이빔 뉴스 두 번째 오하람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프라블럼 하는 걸 갖고 왔네요. 네. 문제를 갖고 왔어요. 좀 무거운 문제. 무거운 문제네요. 네. 환경부가 벤츠, 닐산, 포르쉐 경유차 14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 네. 일단은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한 내용이 뭡니까? 환경부가 이 뉴스 되게 많이
작게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그렇죠. 비슷한 네. 재작년에도 비슷한 문제 나왔었잖아요. 5년째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이제 벤츠, 닛산, 포르쉐 이렇게 해서 한 4만 대 정도 14차종에 대해서 배출가스 인증 불법 조작한 것을 발견을 해서 이제 인증을 취소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4만 대 중에서 사실 벤츠가 벤츠가 거의 다죠. 7천 대니까 거의 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과징금도 벤츠가 이제 776억 원 물게 됐는데 이게 지난해 벤츠의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였거든요. 이제 3분의 1 정도로 이제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험 결과당 킬로미터당 배출가스가 0.08g 이내여야 된다고 어떤 하는데 배출가스가요? 질소산화물이죠. 질소산화물, 낙스가. 네, 낙스가. 이게 0.08g이어야 되는데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뭐 13배 정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시험 중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대로 나와요. 이제 어느 정도 규정에 맞춰서 나오다가 이제 뭐 이게 상황이 약간 바뀌는 뭐 교회라던가 도심에서 측정을 다시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배출가스가 적어지도록 관련 부품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미 조작이 있었다라고 환경부가 판단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배출가스 절감에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시험에서는 그대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게 하고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가스가 기준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환경부가 야, 왜 니네 마음대로 소프트웨어를 조작해가지고 배출가스를 니네 마음대로 해? 네. 규정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벤츠는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실제로 몇 번 있었잖아요. 그 전에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굉장히 크게 있었잖아요. 뭐 크게 있었다기보다 대표적이죠. 네, 아주 대표적으로 네. 있었는데 이제 의심을 품은 거죠. 이제 각국에서 아우디 폭스바겐만 과연 그랬을까? 라는 의구심이 이제 뭐 벤츠, 뭐 나머지 브랜드들로 퍼졌고 실제로 해 보니까 다른 브랜드의 다른 차종에서도 비슷한 이미 조작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게 독일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이제 환경부 국내에서도 시험을 해봤더니 뭐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네. 독일의 환경부가 네. 또는 교통부가 야, 아우디 폭스바겐만 정말 그래? 다른 데는 안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일로 와봐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다임러에도 문제가 있네? 네. 라는 소식이 독일에서 2018년도에 전해지자마자 네. 즉각 대한민국 환경부가 우리도 그럼 해봐야지. 그렇죠.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가 이번에 발표가 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벤츠도 네. 가만히 있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반박을 하고 있어요. 벤츠 코리아가. 네. 벤츠 코리아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기준, 우리도 규정 하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능을 좀 손을 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자면 우선 전체 차량의 수명이 있잖아요. 총 수명이 있어요. 뭐 10년을 타든 5년을 타든 이런 수명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이 차를 주행하는 다양한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벤츠 측에서는 우리가 총 수명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다양한 이런 운행 상황에서 봤을 때 총량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배출가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부품의 어느 한 부분을 뭐 이렇게 좀 덜 작동하도록 혹은 더 작동하도록 만든 것이지 이걸 통합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이게 환경부가 어느 하나를 콕 집어서 이게 문제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문제될 수 있지만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게 통합적으로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난번에 아우디 폭스바겐도 똑같았는데 이미 조작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건 우리가 전체적인 배출가스 시스템을 설계할 때 그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넣은 것뿐이고 네. 그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넣은 거 가지고 우리는 손도 안 댔는데 임의 조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네. 라고 이제 벤츠는 맞서는 거고 네. 환경부는 아니야. 니네 어쨌든 도로에 나가면 작동 잘 안 하게 만들었잖아. 그 자체가 임의 조작이야.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사실 둘 다 좀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부는 어느 환경에서나 동일하게 작동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이 뭐 벤츠의 제조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주행 환경을 달리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조금 덜, 또 어느 곳에서는 조금 더 해서 선택적으로 맞출 수 선택적으로 맞출 전체적으로 수 총량만 있는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여기 또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소송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렇겠죠. 이제
벤츠가 그 전에도 사실 비슷하게 좀 반박을 하면서 소송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있죠. 패소를 김현정만 돈 벌었죠. 네, 패소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제조사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맞다 아니다라는 걸 좀 말하기는 좀 문제가 있겠고 사실 저는 이제 봤을 때 이게 질소산화물의 문제잖아요. 근데 어쨌든 질소산화물을 지금 뭐 전기차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정말 0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 어쨌든 지젤을 쓰는 한. 네, 지젤을 쓰는 한 내연기관을 아직 계속 써야 하는 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환경적인 측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질소산화물에만 정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나머지 배출가스 이게 총량 전체적인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를 좀 고려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의를 좀 다시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배출가스를 감축하는 건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질소산화물하고 이산화탄소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니까 네. 하나 늘어나면 하나 줄고 그죠. 저거 누르면 이게 나오고. 네, 그래서 실제 좀 기술적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녹수를 1톤 줄이려고 하면 이산화탄소는 수십 배, 그러니까 뭐 10배 이상 네.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질소산화물 1톤 줄이자고 이산화탄소를 그럼 더 많이 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어느 게 맞는지 그 중간의 균형은 어딘지를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네. 디젤을 안 쓸 수는 없으니 최소한 배출가스를 줄여 나가자는 과정에서 어떤 물질에 우선 초점을 두고 줄여갈 것이냐. 네. 이 문제가 항상 이게 따라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참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다. 자, 오늘 그 배출가스 문제. 지금 벤츠가 한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여러 문제가 터졌네요. 자, 오하람 기자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토타임스 월 첫째 주 세 번째 하이빔 뉴스 김성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저기 캠핑카 전문 기자로. 네, 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뭐 캠핑카 얘기만 나왔다면 이제 김성환 기자가. 캠핑 진짜 하고 싶네요. 네. 그러다 이제 캠핑 많이 해야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 저기 캠핑카 법에 대해서 세금 중복 이야기를 한번 해줬는데 네. 오늘도 연장선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금 중복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캠핑카 세금 2탄. 2탄. 네. 김성환이 간다. 캠핑카 세금이요 기다려라. 네. 자,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기존에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캠핑카법이 새로 개정이 됐죠. 네네. 여기에 세금 중복 이야기가 조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네. 기존에는 개조 비용에 대한 부가세만 냈다면 지금은 차가 플러스 개조 비용에 이 합한 가격을 개별 소비세로 내야 해서 처음 차를 샀을 때 개별 소비세 냈는데 또 내야 되는데 뭔가 이거 중복 아니에요? 내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게 있었죠.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캠핑카의 개조 범위가 네. 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네,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예. 개조 범위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취사 시설, 세면 시설, 개수대, 예. 탁자, 화장실입니다. 이 5개 중에 한 개만 설치를 하더라도 캠핑카로 분류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쉽게 말하면 개조에 들어가는 비용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범위. 이 가공의 범위, 네. 즉 개조에 들어가는 비용,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그렇죠. 것이냐. 네. 이게 좀 논란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서 100만 원짜리 세면대를 달 것이냐, 500만 원짜리 세면대를 달 것이냐에 따라서 과연 어느 쪽 개조 범위가 성립이 될 것인가.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네네. 이 과세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이 화장실 하나가 해당 중고차의 가치를 크게 높이지는 않아서 재산 가치의 변동이 거의 없다면 그렇다면 과세 논리는 약간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혼란스럽네요. 세금 부과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이 제시한 기준은 개별 소비세 기본 통칙입니다. 아하, 개별 소비세 기본 통칙이라는 게 있군요. 네, 뭡니까 이게? 여기에는 이 개조 비용의 범위를 이제 해당 물품 가격의 절반을 초과하는 재료나 부품을 이제 보완하는 것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짜리 차를 사서 500만 원어치를 초과한 딱 절반이죠. 501만 원짜리 개조를 하면 개별 소비세를 내야 되고 499만 원어치를 개조를 하면 안 내도 된다라는 통칙인 거죠. 2만 원 차인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보면 2분의 1이네. 2분의 1. 절반. 그렇죠. 네. 원래 재산 가치의
절반 이상이 투자가 되면 이거는 새로운 제조물로 보는 거고 네. 절반 미만으로 투자가 되면 새로운 제조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의 거에 자기 만족을 위한 일종의 꾸밈? 부분적인 개조라고 네. 해서 개별 소비세 대상이 아니다. 네. 이렇게 분류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뭐 경차라든지 뭐 승합차나 화물차는 뭐 처음 구입하기 전에 개별 소비세를 안 내기 때문에 금액이랑 상관없이 개별 소비세가 붙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업계에서도 그건 뭐 네. 원래 안 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다. 원래 안 냈고 그 차에 캠핑카로 개조함으로써 사업용이 일종의 레저용으로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용도가 변경됐으니까 그건 개별 소비세 내는 게 맞아. 맞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외의 경우가 문제라는 거죠. 네. 네. 이 외의 경우 이 통칙을 두고 캠핑 시설을 더했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재산 가치의 절반 이상이 더해졌을 때 세금이 규정되도록 통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네네. 세금 부과 기준은 이 추가 비용에 한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국세청하고 다 물어봤죠? 네, 뭐래요? 다 국세청 기재부 다 물어봤는데 네. 국세청 입장에서는 솔직히 약간 말을 흐리는 것 같았어요. 아리까리한데. 네. 자기들도 아리까리한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제가 볼 때는 하는지. 몰랐어요. 네. 어.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이 판단기관을 하는 기재부와 협의를 좀 해봐야 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기재부로 갔어요. 바로 기재부로 전화를 해서 네. 또 문을 두드려 봤죠. 네. 기재부 입장은 약간 달랐습니다. 어차피 통칙을 둔 것은 국세청에게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해석은 니네가 해라. 네, 맞습니다. 우리 쪽은 일단 손 뗐다. 네, 큰 문제 없다. 라고 말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이 국세청이 기본 통칙에 대한 이 조정권을 갖고 있는 만큼 좀 명확한 해석과 기준을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게 목소리가 큽니다. 아니 이게 지금 지난번에 김성환 기자가 전해준 그 캠핑카에 개별 소비세 붙는 거 가지고 네. 시장이 뭐 좀 침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지금 오늘 또 전해주신 소식에 따르면 어쨌든 절반만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네. 그쪽만 또 하시는 분들이 나오겠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다 소비 침체가 된다라는 건 아니고 진짜 네. 말 그대로 통칙으로 딱 절반 2분의 1로 남겨둔 만큼 뭐 업체 입장에서는 딱 그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좀 패키징을 잘 꾸며서 적극 홍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도 나올 것 같아요. 자, 2천만 원짜리 승용에다가 네. 1,000만 원어치 개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가세를 냅니다. 네. 그럼 요거는 이제 재산 가치가 3천만 원 됐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개조합니다. 1,500만 원어치. 그리고 또 부가세만 냅니다. 세금만 교묘히 살짝 피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재산 가치가 4,500만 원이 돼요. 오. 이렇게 이 꼼수를 쓰는 분들도 나올 것 같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캠핑카 세금 중복 이야기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 저희가 준비한 하이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도 많이 잦아들었지만 아직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방역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때니까 아무쪼록 그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희 국민 모두가 다 힘내고 저희 하이빔 뉴스도 밖에 나가서 취재하지 않고 가맹점 안에서 좋은 소식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